안녕하세요. 알류심적 심리상담사 열매입니다. 제가 열정에서 열매라는 닉네임을 바꿨는데요. 제 블로그에 보시면 열정에서 열매로 바꿨던 내용 스토리 또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어주시고 또 공감해 주시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에너지를 투자해서 열심히 이제 했던 열정이라는 과정 또 중심에 에너지를 제가 강조했다면 이제부터는 저도 이제 뭔가 결실을 맺고 결과를 얻고 싶은 그 심정을 담아서 열매라는 닉네임으로 바꿨습니다. 앞으로 저를 심리상담사 열매로 불러주시고요. 오늘은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교육학과 이번 학기 입학하신 선생님과의 인터뷰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단 뭐 전화 인터뷰나 목소리를 담은 건 아니고요. 질문지를 통해서 제가 이제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질문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박사과정 중간고사 기간인데, 여러분들도 지금 입시, 시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인터뷰를 보실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중간고사 기간이지만 제가 살짝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내놓고 바로 또 제가 과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한양대 교육대학원의 특징, 자랑할 만한 거, 분위기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몇 군데 교육대학원들의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주임 교수님의 어떤 특정적인 주 연구 분야가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동문의 어떤 특성들이 있기도 하고, 학교 안에서 이제 임용 시험을 위해서 어떤 학교들에게 어떤 이제 뭐 제도나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한양대 교육대학원은 또 도드라질 만한 그 특징이 있는 학교는 아닙니다. 저도 이제 입시, 뭐, 여러분과 같이 뭐, 대학원 스터디 운영하고, 입시에 대해서 관련된 뭐, 이제 자문이나 컨설팅을 해드리긴 했지만, 한양대 교육대학원을 설명하려면 참 모호해요. 없어요. 그래서, 답변을 주신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교직 수업은 이제 교직 수업이라고 하는 이제 교육학과 관련된 이제 그 수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과 관련된 이제 전공들이 있겠죠. 교직 과목들. 그 수업은 정원이 30명이라서 이제 많이들 듣지만 전공 수업은 정원이 12명에서 13명.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의 인원들이 이제 수업을 듣기 때문에 토론과 이제 조금 더 원활한 소통이 되는 그런 수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일반 대학원도 석박 같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13명, 14명 정도 또는 학과생이 들어오게 되면 20명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정도 인원인데 이제 어떻게 교대원이 만약에 12명, 13명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정말 세미나 형식 자그마하게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업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자랑할 만한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이나 이제 자랑할 만한 분위기 이런 거 여쭤봤는데요. 뭐 이런 내용으로 짤막하게 써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이 아마 한양대 교대원의 조금 더 특징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동기들이나 선배들 연령대나 직업을 여쭤봤더니 연령대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이제 교사 재직 중에 계신 분들 또는 이제 기간제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대거를 이룬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분들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현직에 계시는 교사분들이 많거나, 또는 기간제 교사들이거나, 상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원을 많이 하신다면, 그분들의 어떤 경력이나, 이제, 상황들을 더 많이 이제, 가산점을 주신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들 분들 중에서 현재 교사 2급 자격증을 갖고 계시지만 이제 여기 대학원을 다니시면 상담 교사 1급을 이제 받게 되시는 거거든요. 현직 교사들은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오신 선생님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서 수업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는 하실 수가 없으니까 상담 교사 쪽으로 이제 트랜스퍼를 하기 위해서 교육대학원에 오셔서 이제 상담 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현직 교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신다면 전공을 좀 안 하셨거나 타전공이시거나 또는 상담 경력이 없으시거나 이런 분들의 어떤 이제 지원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뭐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직 교사들이나 상담 이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지원을 하신다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들 중에서 걸러서 이제 선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입시 전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입니다. 이 학교는 이제 학업 계획서와 인성 질문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한양대 제가 지금까지 이제 봤을 때 교육대학원 입시 전형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파란만장하고 시기마다 다른 학교가 지금 한양대 교대원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학업 계획서 인성 질문으로 가다가 어떨 때는 전공 질문으로 가다가 심지어는 영어 그 전공 시험을 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한 60몇 명 정도가 지원을 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전공 시험을 보는 바람에 한 절반 정도가 그냥 시험을 포기하고 돌아가신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아마 지금 주임 교수님이 계신 조한희 교수님이 연구년인가? 로 학교에 안 계실 때였어요. 다른 분이 이제 잠깐 맡으셨을 때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공 질문 막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마 조한희 교수님이 돌아오셔서 원래 하시던 스타일로 학업 계획서와 인성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임 교수님이 지금 현재 누가 계시는지도 체크를 하시면서 지원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네, 작년까지는 학업 계획서와 인성 질문으로 이루어졌다는 거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준비를 하셨냐라는 질문에 제가 이제 운영했던 그 스터디에서 저희가 이제 짤막짤막하게 면접 시연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같이도 이제 좀 탐색하고 제가 피드백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답변을 하셨던 것들이 좀 준비에 도움이 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고요. 학업 계획서랑 인터뷰가 사실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성 질문에 대한 이제 내용들은 어차피 학업 계획서 안에 다시 다 녹아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인데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받으셨는지 면접 질문은 5개 질문 중 하나를 고르고 답변을 하도록 해주셨나 봐요. 준비할 시간을 5분 정도 주셨다면 굉장히 많이 주신 거네요. 네, 자, 모 대학원은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답변할 시간을 막 2분만 주고, 자, 그것도 알람 설정 딱 해놓고 나서 그 시간 되면 띠리릭 올려서 답변 더 이상 못하게 하고 딱 끊어버리는 학교도 있죠. 네. 자, 그 학교도 있지만 한양대에서는 굉장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넉넉하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5가지 질문은 뭐 지원 동기, 좋아하는 이론이 뭔지, 연구하고 싶은 주제와 대상, 상담사로서의 자신의 장단점, 졸업 후 진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이 질문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학업 계획서 작성하실 때 다 녹아나게 들어가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학업 계획서를 잘 작성하시면서 자기 탐색이나 직업 탐색이나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황 탐색에 대해서 충분하게 하신다면 이 답변을 못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통 질문은 자기소개와 왜 한양대인가, 지원 동기는 뭐 전체적으로 다 한 번 더 물어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질문들에 대해서 잘 답변을 하실 수만 있다면 그 답변으로 아마 이제 점수가 오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5번째 질문은요. 혹시나 이제 교육대학원이기 때문에 전문 상담 교사가 되기로 이제 결정하신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또 질문을 제가 드려봤습니다. 답변은 사범대학 안에 있는 임용고사실을 1년 동안 추첨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지원에는 학교 차원에서 주는 것은 없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학교 차원에서 그렇게 특별히 해주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글쎄요.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90년생들은 자기네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참여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 측에 요구하고 또는 지원을 저는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임용에 이제 합격한 학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학교에 대한 이제 뭐 평가 이런 부분이 이제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사실 지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당당하게 요구하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뭐뭐가 필요한지를 목소리를 좀 높여서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그 고대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는 진짜 재학생들이 그런 요청들을 해서 학교 이제 그 공부를 하기 임용 시험을 보기 위한 뭐 특강 그리고 이제 도서, 이제 책 지원, 학습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을 해서 학교 측에서 이제 억셉트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방식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학교 입학하시고 나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총학생회를 어떤 주축이 돼서 이런 것들을 좀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분회에서 사례 발표가 있어서 참관할 수 있는 것이 사례에 대해 공부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한양대 교대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각 대학 안에 상담심리학과가 있는 학교들은 다 이런 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회를 통해서 이런 사례 발표를 좀 접할 수가 있고요. 사례 발표도 또 값싸게 또 비용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또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한양대를 선택한 이유와 또 이 선생님께서 전문 상담 교사가 되려는 이유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다른 학교보다 교육 과정이 다양한 편인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술치료와 현실치료 심리상담, 창의력 교육 등이 있었고 인성 면접이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업시간 교수님 말씀으로는 한양대가 심리검사에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학과 일반 대학원 기준이기 때문에 교육대학원에 해당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한양대학교 그 특수대학원 안에 예술치료학과 그리고 이제 창의력 교육 이제 이런 관련된 그 다양한 다른 탁과들이 있기 때문에 탁과 수업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양한 접점들을 좀 찾을 수 있어서 교육과정에 다양한 어떤 경험들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선생님께서 전문상담소가 교사가 되려는 이유를 한번 여쭤봤더니 청소년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 그리고 아이들 학생들에게 심리적 어려움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찾아봐서 그런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문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분은 인상 면접을 하셨을 때 충분히 표현이 되셨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이 선생님 목소리를 제가 못 들려드려서 아쉽지만 목소리가 참 예뻐요. 예쁘시고 말하는 게 참 예뻐요. 말하는 게 굉장히 차분하고 좀 다정다감하고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좀 케어하는 그런 목소리와 말투세요. 절대 화를 낼 수 없는 목소리를 목청을 막 높여서 화를 내지 못하는 그런 목소리 톤과 말투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마음들이 저는 충분히 그 목소리 안에 다 담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준비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준비 활동, 준비 사항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 자랑스럽게도, 네, 저하고 같이 스터디를 했던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하고 이제 하시는 스터디는 이제 주로 이제 이론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 시연, 또 학업 계획서 관련된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그 내용에 들어가는 질문들에 대해서 같이 또 탐색을 해보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왜 상담 심리를 공부하려고 하는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은지, 왜 어떤 특정한 학교를 이제 관심을 두는지, 각 이론 치료에 대해 스터디를 하면서 그것을 상담에 어떻게 적용해 볼지에 대해서도 같이 질문을 하고 탐색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 선생님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단순하게 뭐 대학원 입학에만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학원 수업을 듣는 데도 도움이 됐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첫 학기긴 하지만 지금 듣고 있는 대부분이 수업이 이제 발표 수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공자가 아니라면 이제 이론에 대해서 처음 접하고 발표를 하는 것이 부담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하고 이제 이론 스터디를 충분히 하고 가셨기 때문에 심도 깊고 뭐 구조화해서 배울 수 있었던 계기였다라고 언급을 아주 친절하게 너무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제 인터뷰 하시는 분들은 다 저를 이렇게 칭찬하시죠? 제가 그런 분들만 골라서 인터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에 이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스터디를 할 때 이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강조를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이나 맥락을 조금 짚어드립니다. 정신없게 이제 산만하시거든요. 그래서 각 이론 부분이 어떻게 맥락을 좀 이어지는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대학원 입학, 그리고 준비, 상담사에 대한 진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참 많이 다뤄요. 스터디가 단순하게 뭐 공부만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진로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좀 많이 하고 면접 시연도 하고 학업 계획서 특강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거치면서 이제 정리를 좀 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뭐 스스로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배운 만큼 열심히 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고 언급을 하셨지만 이분의 좀 특이한 어떤 특유의 그 겸손함이 반영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굉장히 면접 시연할 때나 학업 계획서 이런 거 정리하실 때 잘하셨고요. 자기 표현도 똑부러지게 잘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인터뷰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인터뷰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저도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남은 시간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기회가 되면 또 저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세요.